다문화 거리, 국수 거리, 러시아 거리, 무슨 이름을 붙여 그럴싸해 보이는 특화 거리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들여 만든 것들인데 이들 특화 거리 중 정말 특화된 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밀착 카메라 안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물레동 예술촌 거리입니다. 7, 80년대 철공소가 모여 삭막했던 이 거리에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이처럼 독특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영등포구는 이 거리를 보다 특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문화 투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 벽면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찍으면 이처럼 물레동 문화 프로그램 안내 블록으로 연결됩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리에 지자체 노력까지 곁들여지면서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보고 SNS에서 이제 보면서 사진하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추천을 많이 해줘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예술의 하나의 일종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특화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난해 인천 중구청이 러시아 특화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힌 곳입니다. 그런데 거리 어느 쪽을 보더라도 이 러시아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 특이한 형태의 입건물이 보입니다. 인천 중구청은 러시아의 궁전을 본따 만든 곳이라고 밝혔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 러시아 전통 인형도 보이는데 이 건물 형태가 이 철제 입건물로 안쪽은 평범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닥과 조명 공사 등의 국비만 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혹시 러시아 특화거리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옆에는 유럽풍 거리를 표방한 개항 가축길이 있지만 이곳 역시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거 건물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가 유럽풍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고향 특색을 잘 살려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지금 뭐 그 국적 불명의 이런 그 이미지로 자꾸 덧씌워서 하여튼 뭐 돈만 된다면 성공으로 표현하는 이런 그런 지금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화거리라고 하기 민망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노원구가 지난 2012년 지정한 공릉동 국수거리입니다. 옆에 보시면 노원 음식 특화거리임을 알리는 간판과 함께 이 거리에 간략한 역사도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이 정작 거리는 이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 국수집도 잘 보이지 않고 이곳에서는 오른쪽에 저 한 군데가 보이는데 실제 거리 안쪽은 어떤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km 가까운 거리 양쪽에 국수집은 10개가량. 그나마 주말에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국수거리라고 해서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좀 민망할 정도예요. 특화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오면은 실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국수집도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찾는 것조차 힘든 곳도 있습니다. 이 종로구의 평범한 거리처럼 보이는 이곳의 이름은 다문화 거리입니다. 종로구는 5년 전 이곳을 다문화 특화거리로 조성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다국적 음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보시다시피 붕어빵이나 어묵 등 한국 음식만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13개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다문화 거리에는 춘천 닭꼬치, 부산 어묵을 팔고 있습니다. 생이야 갖고 그래봐야 닭고야끼 같은 거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나마 아무런 표지판도 없어 이름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지 여기가 이름이 있는 거는 몰랐거든요. 아니요, 문화거리 아니요. 처음 들어봐야 다 여기서 몇십 년 살아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공간적, 역사적 사항들이 그 거리에 표출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행정해야 될 일은 그래서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곳은 종로구의 특화거리 중에 하나인 녹지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가 녹지거리임을 아는 사람도 어떤 표지판도 없는데요. 이 특화거리 사업의 현 주소 아닐까요? 밀착카메라 안지연입니다.